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도 걱정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 지자체마다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전 충남의 수건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청와대 세종 집무실 등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들이 더 책임감 있게 임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오는 2021년 유성구 금고동에 하수와 분뇨 통합 처리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하는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우려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걱정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서 지자체마다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가축 분유를 실은 25톤 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통과합니다. 운전자 개인 소독은 물론 소독을 완료했다는 확인증까지 받아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파주의 농가 두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데다 태풍 미탁까지 북상하고 있어 양돈 농가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축산 농가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태풍이 몰고 올 비바람에 방역망이 허물어질까 걱정이 큽니다. 생석회나 수도액을 많이 이렇게 분산을 하고 뿌려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면 어떤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 35m에서 45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미탁에 ASF 확산세까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방제 당국도 풍수해 위기 경보 수위를 높이며 강풍과 호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태풍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라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90% 가까이 올라갔던 논산 탑정저수지도 수문을 열고 올해 첫 방류를 시작했고 댐과 보도, 홍수에 대비해 수위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개막 예정이던 지상군 페스티벌과 계룡 군문화축제 일정이 연기 또는 축소됐고 백제문화재 일부 야외 공연도 취소되는 등 지역 가을 행사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입법과 정보 예산 등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전 충남의 수건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부각됐는데요. 청와대 세종 집무실 등과 관련해 해당 부처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국감 소식 고병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정된 전국 다른 시도에 4조 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소외감이 커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2차로 공공기관 이전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를 만들 의지는 있으신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나섰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법 제정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적용되지 않아 대전은 역차별 피해가 심한 만큼 시급히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를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충청도 도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민자도로인 천안 논산고속도로의 비싼 요금과 졸음 쉼터 부족도 지적됐습니다. 최근 15년간 고속도로 운영을 맡은 민간 회사에 지급한 운영 보전액이
6,600여억 원에 달하는 사실과 반드시 고속도로 졸음 쉼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 3곳 모두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또 세종시는 주택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비율이 13%로 대전 충남보다 2~3배나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남 서해안에서 연안 침식이 우려되는 C등급 해변이 17곳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해안의 60%가 침식 우려인 C, D등급을 받았다며 해변의 모래는 물론 주택과 시설물 기반을 무너뜨려 재난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1,800여 건에 달했지만 전국 상담 인력은 40명에 불과해 한 명이 평균 46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은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사례 수가 78.5건으로 경기와 경북,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아 장애인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상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2021년 유성구 금고동에 하수와 분뇨 통합 처리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하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민영화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놓고 시청사 안팎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대전시의회 앞에서는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민영화라며 본회의 안건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영화 사업에 동의한 대전시장과 대전시 의원들은 150만 시민들의 공공의 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대화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을 대전시의회는 즉각 이행하라! 이어진 본회의에서 예상대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안건이 통과되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됩니다. 당신들이 시의원이야?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 공동행동은 하수처리장 이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명운동과 시의원 심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사람들이 민영화 반대하는데 민영화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저렇게 자기들이 뭐에 쫓기듯이 저렇게 처리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의회 동의를 얻어내면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안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2021년 유성구 금고동에 하수와 분뇨 통합 처리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이전된 대상지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설치를 해서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지상에는 치육시설과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민간 자본 8,400억 원이 투입돼 30년간 대전의 하수와 분뇨 처리를 민간이 맡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 현 원촌동 부지 활용과 민간 운영 등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지, 하수도 요금의 과도한 상승은 없을지 시민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내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징검다리 연휴 동안 상당수 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4일 하루 휴업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의 휴업률은 세종의 경우 82%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맞벌이 가정 등은 걱정도 앞섭니다. 이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얼굴이 한결 들떠 있습니다. 개천절 다음 날인 4일 학교장 재량 휴업으로 나흘간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친구들과 놀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야구를 팀으로 구성해서 같이 놀자거나 아니면 한박스머에서 같이 뛰어놀거나 아니면 같이 게임을 하자. 반면 근심이 앞서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연휴는커녕 평소처럼 일하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고민도 크고 말이 체험학습이지 집에서만 지내며 자녀가 행여 게임에만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안 가게 되면은 이제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라든가 뭐 게임하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죠. 원래 계획이 가족 여행이 있었어요. 순창 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다 같이 가자 했는데 태풍 때문에 네, 계획이 취소돼서 그래가지고 종일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전의 초중고 가운데 개천절 다음 날인 4일 금요일에 학교장이 재량 휴업하는 학교는 132곳으로 전체 298개 교의 44%에 달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징검다리 휴일 재량 휴업은 대세로 굳어져 대전 61%, 세종 82%, 충남은 71%의 초등학교가 나흘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재량 휴업은 학기 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다며 학교장이 돌봄 교실 운영 등을 직접 챙기며 저학년, 맞벌이 가정의 걱정에도 대비했습니다. 가정 체험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등교 희망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또 일반 학생과 유치원 학생들은 교사가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할. 개천절 전후로 연가까지 내며 꿀맛 같은 휴가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휴가는 꿈만 같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징검다리 연휴 때마다 어김없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 지역본부는 지난달 27일 한화토탈 대상공장 지붕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무리한 공장 가동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추락 당시 끈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던 근로자가 자동 창고에서 작동하고 있던 크레인에 부딪혀 숨졌다며 이윤 감소를 피하려고 기기 작동을 멈추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토탈 측은 사고 은폐나 축소는 없었고 사고 원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해당 크레인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동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에 있던 충남과학교육원이 아산으로 이전 개원했습니다. 알쏭달쏭한 과학의 원리부터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까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과학 대중화의 요람이 중부권에 등장했습니다. 김용미 기자입니다. 동화책에서 보던 거인 걸리버의 몸속으로 유치원생들이 들어갑니다. 색깔곰을 음식물처럼 입에 넣어 식도와 위 등 소화기관에 거치는 과정을 놀이처럼 즐기고 블루베리 지금 들어가라 야! 오 나왔다. 터널처럼 구불구불 대장도 지나가며 인체를 체험합니다. 대전에 있던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아산으로 둥지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72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5개 체험관을 비롯해 천체 관측실, 수학체험실 등 18개의 체험학습장을 갖췄습니다. 빛과 소리 등 알쏭달쏭 과학의 원리부터 홍채를 인식해 문을 열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해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느끼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도 배웁니다. 책만 보고 해서 이해도 약간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선 직접 체험하고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대전에 위치해 서산과 태안 등 충남 북부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과학교육원이 아산으로 옮겨오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단순 체험뿐 아니라 교과 과정과 연계한 수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더 큰 흥미를 갖게 될 것이고 특히 즐겁게 체험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커질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특히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에도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대전시티즌의 매각 방침을 시사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전 시티즌에 해마다 많게는 8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 연고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구단을 이끌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고도 2부 리그에서도 성적이 저조한 데다 선수 선발 부정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전 시티즌을 사실상 기업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대전 코레일이 지금 이 시각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K리그1 상주 상무를 상대로 FA컵 4강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경기는 수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반전까지 두 팀은 0대 0으로 팽팽히 맞섰고 현재 후반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8일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상주와 1대 1로 비긴 대전 코레일은 오늘 경기에서 이기거나 2골 이상을 넣고 비길 경우 사상 처음으로 FA컵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산시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산 천안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1000여 명과 기업 50여 개가 참여해 연구직과 사무직, 영업직 등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이 진행됐고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와 면접 요령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지난 30일 설비 고장으로 흰가루가 대량 유출돼 인근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산시 인주면 주민 20여 명은 지난 30일 새벽 6시쯤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수분 흡수제로 쓰는 알루미늄 규사 성분의 흰 가루가 날아와 수확을 앞둔 벼와 들깨, 콩 등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설비 센서 고장으로 가루가 유출됐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보상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 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담당자 등 관계자 5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니란 안전의식에다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해 실형 선고도 검토해야 하지만 행위의 환경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 4톤을 임의로 태우고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제하면서 발생한 금속 폐기물 52톤을 자체 시설에서 녹여 오염된 물을 몰래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건물 등을 부당하게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백성예술대와 백석대 등 관계자들을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백성예술대는 260억 원 상당의 건물을 173억 원에 백석대와 바꾸고 이어 설립자와 관련된 종교재단으로 넘겨 약 8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백성예술대 총장과 백석대 관리자 등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의원은 수상한 거래를 교육부가 허가하고 당시 백성예술대 총장과 학사 부총장 등이 모두 전직 교육부 관료였다며 유착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권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아래층 주민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시가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 무산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86억 원의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전시가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두 업체가 모두 51억여 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시의회는 항소심 선고 이후 사업비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혈세 35억 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체 측도 상고한 상태입니다. 청양군은 최근 대치면 작천리 마을 상수도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보다 14.6배가 많은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4월 해당 마을에 수질이 나쁜 기존 관정의 물을 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